본 강의는 무료로 제공됨에 따라 유튜브 한강 아카데미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강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지도사 바이블 1차 공통필수 3과목인 기업진단지도 2017년 59번 문제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59번 하우리가 제안한 공급사설 전략 중 수요의 불확실성이 낮고 공급의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필요한 전략은 해당 전략은 4번 위험 회피 공급 사설이 되겠습니다. 하우리가 제안한 공급 사설 전략은 한 번밖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60번 심리평가에서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옳은 것부터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4번 준거 관련 타당도 중 동시 타당도와 예측 타당도 간의 중요한 차이는 예측 변인과 준거 자료를 수집하는 시점 간 시간 간격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나머지 보기가 왜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1번 내적 일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동일한 속성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를 두 가지 다른 형태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두 가지형 모두를 실시한다. 아닙니다. 내적 일치 신뢰도는 검사 내 문항들이 얼마나 일관되게 동일한 개념이나 구성을 측정하는지를 의미하는데요. 내적 일치 신뢰도에는 개별 문항을 독립된 하나의 검사로 간주합니다. 동일한 속성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를 두 가지 다른 형태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두 가지형 모두를 실시하는 것은 동형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2번 다양한 신뢰도 측정 방법들은 모두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바꾸어서 사용해도 된다. 아니죠. 다양한 신뢰도 측정 방법들은 각각 다른 측면을 평가하기 때문에 서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두 번의 검사 시간 간격이 길수록 높아진다. 아닙니다. 두 번의 검사 사이의 시간 간격이 너무 길면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응답자의 상태나 외부 조건의 변화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번 검사가 학문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바람직한 신뢰도 계수와 타당도 계수는 0.7에서 0.8 범위에 존재한다. 아닙니다. 바람직한 신뢰도 계수와 타당도 계수는 검사나 평가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뢰도의 분류는 4번 정도 출제되었고요. 검사, 재검사 신뢰도, 내적 일치 신뢰도, 동형 신뢰도, 반분 신뢰도, 평가자 간 신뢰도 등 5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론편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신뢰도란 반복적으로 검사했을 때 측정 도구가 일관성 있는 측정 결과를 도출하는 정도를 말하고요. 타당도란 측정 도구가 실제로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이나 능력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였는지에 대한 정도를 말합니다. 61번 개인의 수행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준거의 특성 중 실제 준거가 개념 준거 전체를 나타내지 못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준거 결핍을 의미합니다. 준거의 특성은 한 번밖에 출제되지 않았는데요.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먼저 개념 준거란 직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기준이고요. 실제 준거란 실제 직무에서 사용되는 평가 기준으로 개념 준거를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크게 준거 결핍, 준거 오염, 준거 적절성으로 구분되고요. 문제에서 나온 준거 결핍이란 실제 준거가 개념 준거 전체를 나타내지 못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준거 오염이란 실제 준거가 개념 준거를 벗어나는 요소들을 측정하는 정도이고요. 준거 적절성은 실제 준거와 개념 준거가 일치되는 정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62번 직업 스트레스 모델 중 다양한 직무 요구에 대해 종업원들이 외적 요인, 조직의 지원,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와 내적 요인, 자신의 업무 요구에 대한 종업원의 정신적 접근 방법이
개인적으로 직면하는 스트레스 요인의 완충 역할을 한다는 것은 요구 자원 모델입니다. 직무 스트레스 모델은 6번 정도 출제되었고요. 크게 요구 통제 모델, 자원 보존 모델, 일반적 적응 증후군 모델, 노력 보상 불균형 모델, 직무 요구 자원 모델, 사람 환경 적합 모델 등으로 구분되고요. 문제에서 나온 내용은 직무 요구 자원 모델을 의미합니다. 나머지 모델들에 대해서도 6번 정도 출제된 만큼 이론편을 살펴보고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63번. 작업 동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대 이론은 다른 사람들 간의 동기 정도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서로 다양한 과업에 기울이는 노력의 수준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 맞는 설명입니다. 2번. 형평 이론에 따르면 개인마다 형평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형평 민감성은 사람들이 불형평에 직면하였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할지를 예측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3번. 목적 설정 이론에 따르면 목표가 어려울수록 수행은 더욱 좋아질 가능성이 크지만 직무가 복잡하고 목표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수행이 낮아진다. 맞는 설명이고요. 4번. 자기조절 이론에서는 개인이 행위의 주체로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5번. 자기결정 이론은 자기 효능감이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지 아니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론이다. 아닙니다. 먼저 자기결정 이론은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에 의해 개발된 인간의 동기부여, 성격 발달, 자아 통합에 관한 심리학 이론으로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인간 행동의 다양한 측면을 설명합니다. 자기 효능감이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지 아니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론은 반두라의 자기 효능감 이론입니다. 동기부여 이론은 크게 내용 이론과 가정 이론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5번 정도 출제될 정도로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론편을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라고요. 이론편에는 브룸의 기대 이론이라든지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형평 이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등 다양한 이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64번. 조직 내 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먼저 옳지 않은 것은 기억, 디귿인데요. 옳은 것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니은. 집단 사고는 효과적인 팀 수행을 위하여 공유된 정신 모델을 구축할 때 잠재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면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리을. 무임승차나 무용성 지각은 팀에서 개인에게 개별적인 인센티브를 주지 않음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태만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미음. 마크가 제안한 팀 과정의 3요인 모형은 전환 과정, 실행 과정, 대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는 설명이고요. 그렇다면 기억과 디귿이 왜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기억. 터크만의 팀 생애 주기는 형성, 규범 명성, 격동, 수행, 해체 순이다. 아닙니다. 터크만이 제시한 팀 생애 주기는 형성, 폭풍 또는 격동, 규범화 또는 규범 형성, 성과 또는 수행, 해산 또는 해체의 순입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고요. 디귿. 집단 극화는 개발 구성원의 생각으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결정을 집단이 선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아닙니다. 해당 내용은 집단 사고이고요. 집단 극화란 집단 토의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타인의 영향을 받거나 상황, 압력 등에 따라 본인의 원래 태도에 비해 더욱 모험적이거나 보수적인 주장을 하거나 그 주장을 지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미음에 나온 마크의 팀 과정 3류의 모형은 한 번밖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환 과정, 미래의 행동을 계획하고 평가하는 과정, 실행 과정, 실제로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 대인 과정, 팀 구성원 간의 관계를 관리하는 과정으로 구분됩니다. 터크만의 집단 발달 모델은 3번 정도 출제되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형성, 폭풍 또는 격동, 규범화 또는 규범 형성,
성과 또는 수행, 해산 또는 해체 순으로 구분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론편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단사고와 집단극화, 무임승차까지 사회심리학 용어는 기업 진단지도에서 6번 정도 출제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이론편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65번. 반생산적 업무 행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반생산적 업무 행동이 사람 기반 원인에는 성실성, 특성 분노, 자기통제적, 자기애적 성향 등이 있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 반생산적 업무 행동이 주된 상황 기반 원인에는 규범, 스트레스에 대한 정서 접하는 외적 통제 소재, 불공정성 등이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3번. 조직의 재산이나 조직 상원의 일을 의도적으로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는 반생산적 업무 행동은 심각성, 반복 가능성, 가시성 등에 따라 구분되어진다. 맞는 설명입니다. 4번. 사회적 폄하는 버릇 없거나 의욕을 떨어뜨리는 행동으로 직장에서 용수철 효과처럼 작용하는 반생산적 업무 행동이다. 아닙니다. 사회적 폄하란 따돌림, 뒷담화와 같이 특정 직원이 직장 내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하여 업무를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 4번이고요. 5번. 직장폭력과 공격을 유발하는 중요한 예측치는 조직에서 일어난 일이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을 의미하는 유발성 지각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반생산적 행동의 주요 종류로는 철회, 사보타주, 직장물해, 생산 일탈, 다인학대, 사회적 폄하 등이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론편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반생산적 업무 행동에 대한 특징은 한 번밖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66번. 인간 지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평행한 직선들이 평행하게 보이지 않는 방향 착시는 가연 운동에 의한 착시 일종이다. 틀렸죠? 가연 운동은 파이 운동이라고도 하는데요. 정지한 이미지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말하며 평행한 직선들이 평행하게 보이지 않는 방향 착시와는 관련 없습니다. 가연 운동이라 만화 영화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선택, 조직, 해석의 세 가지 지각 과정 중 게슈탈트 지각 원리들이 나타나는 것은 조직 과정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3번. 전체적인 맥락에서 문자나 그림 등의 빠진 부분을 채워서 보는 지각 원리는 폐쇄성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일반적으로 감시하는 대상이 많아지며 주의의 폭은 넓어지고 깊이는 얕아진다. 맞는 설명입니다. 5번. 주의력의 특성으로는 선택성, 방향성, 변동성이 있다. 맞는 설명이고요. 인간 지각 특성에 관한 해당 내용은 한 번밖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67번. 휴먼 에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5번. 스웨이는 휴먼 에러를 작업 완수에 필요한 행동과 불필요한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에러로 나누었습니다. 맞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이 왜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1번. 리전의 휴먼 에러 분류는 행위의 결과만을 보고 분류하므로 에러 분류가 비교적 쉽고 빠른 장점이 있다. 아닙니다. 리전은 휴먼 에러를 행위 결과만을 보고 분류한 것이 아니라 의도의 유무와 원인에 따라 실수, 망각, 착오, 위반 등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번. 지식 기반 착오는 무의식적 행동 관련 및 저장된 행동 양상에 의해 제어되는 것이다. 아닙니다. 지식 기반 착오는 사전에 학습된 규칙, 절차를 기반으로 하며 무의식적 행동 관련 및 저장된 행동 양상에 의해 제어되는 것이 아닙니다. 3번. 나스무세는 인간의 불완전한 행동을 의도적인 경우와 비의도적인 경우로 구분하여 해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아닙니다. 나스무세는 인간의 행동을 숙련 기반, 규칙 기반, 지식 기반에 따라 분류하였습니다. 4번. 누락 오류, 자기 오류, 시간 오류, 순서 오류는 원인적 분류에 해당하는 휴먼 에러가 아니죠. 원인적 분류보다는 결과적 분류에 가깝습니다. 라스미센의 수행 수준 이론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숙련 기반, 규칙 기반, 지식 기반 행동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4번 정도 출제되었기 때문에
교재를 보시고 반드시 숙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산업안전지도사 바이블을 검색해 보세요. 감사합니다.